지금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게 문제 없다고 판단돼서 승소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 박남주입니다. 2002년 1월 유승준 씨는 공연을 위해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 이게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고 봐서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승준 씨는 그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38세부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38세를 넘긴 후인 2015년 9월에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했죠. 여기에 유승준 씨는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것이고 이 소송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르게 이 LA 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 것이죠. 그리고 이 파기 환송심 판결문은 현재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서울고법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하게 된 것으로 주요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유승준 씨가 한국에 돌아오도록 판결을 내린 거야? 라면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승준 씨한테 한국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비자를 발급하시오 라고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그건 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발급을 거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면 그 비자 발급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아예 발급을 했어야 했다랑은 같은 게 아닙니다. 한번 도대체 그 처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이 잘못된 점을 확인하시면 왜 유승준 씨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거부 처분 당시 LA 총영사관에서는 그냥 유승준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한다고 통보했을 뿐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LA 총영사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될 처분을 한 것이죠. LA 총영사관이 무효가 될 처분을 했으니까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할 수 있었겠죠. 이게 승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좀 황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LA 총영사관은 그냥 단지 13년 7개월 전에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버렸는데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유승준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를 비교 형량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LA 총영사관은 이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으니까 안 돼 라고 거부 처분해버려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됐죠. 이게 승소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LA 총영사관이 절차도 안 지켰고 해야 하는 재량권 행사도 안 한 채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유승준 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승준 씨가 근본적으로 한국에 와도 된다고 판단돼서 승소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그 문제는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끝났고 실제로 판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을 내렸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입국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는 이 대법원 판례를 보기 전까지 생각했었던 승소 이유와는 차이가 있어서 읽어보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가 재상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 대법원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상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유승준 씨가 여기서 또 승소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A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대해서 다시 심사받아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에서 이번에는 절차상 문제없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거부 처분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승준 씨는 또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인데 이것 또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 쌓여있는 형국인 것이죠. 도대체 이걸 다 하면 몇 년이 흐를까요? 뭐 확실한 건 당분간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승준 씨의 이번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언론 기사만으로는 자세히 알기 힘든 부분을 판례를 통해서 자세히 전달할 테니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뭐더라? 좋아요가 그 유튜버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도 유튜버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